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원리는 무엇인가? 변압기의 원리는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정지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전자유도 작용 이렇게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0Hz일 때 몇 배가 되겠는가? 변압기에서 유도 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공식을 적어보면 4.44 Fn 파이m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주파수와 이 자속, 즉 자속 밀도, 자속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60Hz의 변압기에 50Hz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주파수는 60분의 50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50분의 60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분의 6배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즉 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와 자속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심의 단면적이 0.085 제곱미터, 최대 자속 밀도가 1.5 웨버 퍼 제곱미터인 변압기가 60Hz에 동작하고 있다. 변압기 1차 및 2차 권수는 120, 60이다. 이 변압기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시류치는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유도기전력 E는 4.44 Fn 파이 m. 자,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44 Fn. 자, 여기는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철심의 단면적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최대 자속은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다. 대입을 해보면 4.44 주파수는 60이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1차 측의 권수가 되겠죠. 120. 자속 밀도는 1.5. 그 다음에 면적이 0.085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유도 전압은 4076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전압이 6900, 2차 권선이 3000인 권수비 20의 변압기에 60Hz를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속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는 4.44 Fn 파이 m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최대 자속 파이 m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최대 자속 파이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4.44 Fn분의 2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44 주파수 60 1차 측의 권선이 3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3000 그리고 전압은 6900 그럼 자속은 계산해보면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변압기 1차 측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지금 회로를 보시게 되면 5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00볼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볼트. 그러면 얘가 5대 1의 비율이면 자 어쨌든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이니까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E2는 여기가 100이면 5대 1이니까 여기 20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I2라고 하는 것은 5옴에 20볼트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에 의해서 5분의 20 하시면 4A가 됩니다. 즉 얘는 여기가 4A가 된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I1이죠. I1은 A분의 1
I2 되겠네요. 5분의 1 곱하기 4 계산해보면 0.8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전격 1차 전압이 6600이고 2차 전압이 220인 주파수가 60Hz인 단상변압기가 있다.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격 220에 10A의 부하 전력을 공급할 때 1차 입력은 몇 kW인가? 역률은 1이다. 이것을 회로로 구현을 해보면 변압기, 단상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1차 측에 대한 전압이 6600이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측의 전압이 220이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이다. 그리고 역류 코사인 세타는 1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1차 측에 대한 유효 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1차 측에 대한 유효 전력 P1은 V1, I1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2차 측에 대한 전력은 V2, I2 코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변압기가 손실이 없이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1차 측의 에너지와 2차 측의 에너지는 서로 같습니다. 결국에는 얘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2차 측에 대한 걸 구하면 1차 측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220 곱하기 10, 역률 1. 킬로로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2.2 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 규소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철심에 규소를 사용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은 감소할 수 있지만 기계적 강도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많이 규소를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1.4% 정도의 규소를 집어넣고요. 이와 같이 변압기는 정지기기입니다. 정지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조금 덜 튼튼해도 되기 때문에 규소를 조금 더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4% 정도의 규소를 넣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변압기 철심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철심에 자속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속이 잘 통과하기 위해서 투자율은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기 저항이 커야 됩니다. 이 전기 저항이 커야지 전류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겠죠. 전기 저항이 커야지 와전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와전류를 적게 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전류 순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은 클 것이 돼야 됩니다. 잘못된 거네요. 성층 철심 사용해야 되겠죠.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 개수가 작을 것. 당연히 손실이 작아야 되겠죠. 잘못된 것은 2번 전기 저항은 커야 됩니다. 9번 문제. 변압기 철심의 구조가 아닌 것은 외철형이라든가 권철심형이라든가 내철형은 존재하지만 동심 원통형의 변압기 철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전기기기에서 절연 종류 중 Y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Y종은 90도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90, 105, 120, 130, 155, 180, 180 이상. 즉 기호를 다 암기해 주셔라. Y는 90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변압기 U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변압기 U는 다른 말로 하면 절연유입니다. 그러니까 절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냉각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사용되는 변압기 U는 냉각작용과 절연을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절연 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야 되겠죠. 절연을 해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높을 것. 인화점이 높을 것. 즉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이 맞는 얘기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즉 어는 점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맞는 내용인 거고 여러분들이 변압기 U가 갖춰야 될 조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변압기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 즉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다 열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압기 위의 열화에 따른 영향은 침식작용, 절연내력 저하, 냉각 효과가 줄어든다. 네 번째, 공기 중의 수분 흡수는 절연유, 변압기 U가 열화가 되는 원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문제에서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즉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죠.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고 4번은 절연유 열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변압기의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는 수소가스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14번 문제. 절연유를 충만시킨 외압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하여 철심이 권선에서 발생한 열을 외암에 전달하며 외암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한 열을 대기로 방산시키는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철심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철심에 권선이 감겨져 있고요. 자, 이 주변을 이제 외암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절연유가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을 것이고 이 절연유는 이 철심과 권선에서 나온 열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절연유는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하죠. 자연적인 공기에 의해서. 여기는 자연적인 기름, 오일에 의해서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 입. 그죠? 자연적 공기니까 자, 냉, 식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유입, 잔행식이 됩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유입식 변압기의 콘서베이터에 설치하는 목적을 오는 것은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절연유와 공기가 만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절연유가 습기를 먹는 것을 즉 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절연유에 수분이 포함되어 절연유 열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절연유의 열화 방지 콘서베이터가 되겠습니다. 16번.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을 만드는 것은 우리는 자화전류라고 하죠. 즉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여자전류 이렇게 얘기죠. 여자전류. 이 여자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손전류가 있고 하나는 자화전류가 있죠. 철손전류는 철손을 만드는 전류이고 자화전류는 자속을 만드는 전류입니다. 문제에서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자화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단상변압기의 정연파 유기 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전류의 파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이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 정연파 전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압 E라고 볼게요. 근데 여러분 E라고 하는 것은 N, dt, d,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호를 하자면 마이너스 N, dtd,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자속은 이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어때요? 앞서죠.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자속에 대한 파형이에요. 그쵸? 얘는 전압에 대한 파형이고요. 자, 그런데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L, I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와 전류, 여자 전류와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 전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이런 파형이 되는구나. 얘가 여자 전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정연파, 얘도 정연파, 얘도 정연파예요. 하지만 여기에 철심을 보시게 되면 철심에 전류를 흘리면 분명히 자속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철심은 뭐가 돼요? 자기 포화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자기 포화. 그럼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이 자속의 값은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꼭대기 지점에서 조금의 자속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류는 많은 전류의 변화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속이 요 끝부분에서는 이 여자 전류는 얘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자 전류의 파형이. 그럼 얘는 정연파가 아니잖아요. 정연파가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요? 비정연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비정연파는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뭐라고 했죠? 직류분, 또 기본파, 또 고조파를 포함한다고요. 이 비정연파를 다른 말로 정연파가 아닌 왜곡된 파형이다 라고 해서 외형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돼야 된다. 즉 정연파 유기기 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 전류는 이 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되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에 정연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에는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려 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고조파는 제일 많은 것은 차수가 낮은 순대로. 근데 홀수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3고조파가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답은 제 3고조파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변압기의 등가이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옳게 나타낸 것은 변압기 등가이로는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부하가 있어야 되겠죠? 변압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I 파이, 여기는 II, 여기는 R1, X1, A의 제곱 R2, A의 제곱 X2, 여기는 A의 제곱 G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변압기 등가 회로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바로 단락 시험과 저항이잖아요. 그죠? 권선 저항 측정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자 전류라든가 여자 어드미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즉 변압기 등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은 권선 저항 측정, 개방 시험, 즉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변압기의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단락 시험은 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단락 시험은 관계가 없는 것은 여기잖아요. 여자 어드미턴스. 얘는 무슨 시험? 개방 시험. 다른 말로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누설 리액턴스 여기 있네. X1, X2. 전압 변동률도 이 임피던스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임피던스 와트를 다른 말로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은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변압기 2차를 단락한 경우에 1차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지금 2차 측을 이렇게 단락을 해놓고서 단락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단락 시험 시에는 여기에 흐르는 여자 전류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R1, R2 즉 이것을 우리는 1차 측에 대한 임피던스일까? G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2차 측에 대한 임피던스를 1차 측으로 환산한 거니까 A의 제곱이 다 들어갔네요. 그죠? A의 제곱 G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 I1S라고 하는 것은 뭐 IS1 이렇게 되어 있나요? IS1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죠. IS1은 임피던스는 G1 플러스 A의 제곱 G2가 될 것이고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거니까 여기는 V1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강화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가 되겠는가? 이것은 단락비 K를 구하면 돼요. 단락비 K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입니다. 공식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K 단락비 K가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에 대한 B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4%가 되고요. 100에서 25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Y0를 구하면 Y0, 어드미턴스가 얼마이냐? 이것도 회로를 그려서 얘기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측에 가해주는 전압은 V1이고요. 여기에서 여자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철손 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자화 전류.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여자 전류 I0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것은 전압분의 전류가 어드미턴스죠. 임피던스의 역수.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V1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전류는 I0가 되겠네요. 답은 1번에서 V1분의 I0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자 어드미턴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변압기 1차 전압은 3300이고 1차 측 무부하 전류는 0.09A이다. 철손이 115일 때 이때 자화 전류는 얼마인가? 정리를 해보면 V1이라고 하는 값은 330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차 측 무부하 전류, 즉 여자 전류는 0.09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철손 PI가 115W이다.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화전류 I 파이가 얼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철손 전류 붓겠습니다. 철손 전류. 철손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럼 V1 곱하기 II가 철손이니까 II는 즉 철손 전류 II는 V1분의 PI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자, 계산을 해보면 전압은 3300이고요. 철손은 115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철손 전류의 값은 0.0348 0.0348A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입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 간에는 9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I0의 제곱은 II의 제곱 플러스 I 파이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I파이 자와 전류는 루트 여자 전류의 제곱 마이너스 철손 전류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다. 계산해보면 루트 0.09 제곱 마이너스 0.0348 제곱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0.083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철손과 V1을 주어지고 여자 전류를 주고 자와 전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 2kV 3000대 100인 단상변압기의 철손이 200W라면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얘도 회로를 그려보면 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1차 측에 대한 전압이 3000V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철손 PI가 200W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 컨덕턴스 G를 구하라 이거예요. 여자 컨덕턴스 G를 구하라. 여기 흐르는 건 이제 철손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먼저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잖아요. 그럼 전압분의 전류예요. V1분의 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V1분의 1 곱하기 이 II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V1분의 PI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철손을 전압으로 나누면 철손 전류가 되죠. 결과적으로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V1 제곱에 PI다 라고 쓸 수 있겠다. 대입을 해볼까요? 1차 측 전압은 3000V네요. 3000의 제곱. 철손은 200W. 이거네요. 그쵸?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모으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변압기 1차 임피던스 G가 484옴이고 이것을 2차로 환산하면 1옴이다. 2차 전압이 400V라면 1차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건수비 A는 뭐 E2분의 뭐 E1, N2분의 N1, 그쵸? 루트 G2분의 G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건수비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는 루트 G2분의 G1이에요. 루트 G2분의 G1. 2차 측으로 환산하면 1이고요. 1차 측 임피던스는 484이다. 계산해보니까 건수비가 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1차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 1차 전압 이와는 여기 식에 의해서 A, E2가 됩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2차 전압이 4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8800 볼트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1차 측의 건수가 1500인 변압기의 2차 측에 16옴의 저항을 접속하였더니 1차 측에 8kΩ로 환산되었다. 2차 측의 건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1차 측 건수가 N1이 1500이다 이런 얘기예요. 1500이다. 여기 N2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2차 측에 16옴의 저항을 접속했더니 얘를 1차 측에서 환산해서 보니까 8kΩ이더라, 8000옴이더라 이런 얘기네요. 그때 2차 측 건수가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할까요? 건수비부터 구할까요? 건수비 A는 루트 R2분의 R1 이거잖아요. 루트 16분의 8,000 되겠네요. 그쵸? 8,000.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000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보면 얘는 110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얘 100은 요 10으로 나오고 2분의 10은 5가 되잖아요. 건수비가 10 루트 5가 나와요. 그럼 건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N2 구하라는 얘기예요. N2는 A분의 N1 돼서 A는 10 루트 5가 되고요. 1,500이 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67 정도가 나오더라.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회로로 그려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3300대 220 5kV 암페어 단상면압기에 1차 및 2차 저항이 25옴과 0.12옴, 리액턴스가 50옴과 0.24옴일 때 1차로 환산한 모든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도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1차 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차 측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았을 때 전압이 3300대 220입니다. 그렇죠? 그럼 건수비 A는 220분의 3300임으로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차 측의 저항은 25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측의 저항은 0.125옴이다 라고 되어 있고 리액턴스는 여기는 50옴이다 라고 되어 있고 2차 측에는 0.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G1 플러스 A의 제곱 G2 그쵸? 그럼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그럼 얘를 보게 되면 1차 측 25 플러스 A의 제곱 0.12 그러니까 15의 제곱 0.12 이게 저항인 거죠. 저항 R 됩니다. 플러스 J의 리액턴스는 1차 측 50 플러스 A의 제곱 X 0.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네? 52 플러스 J 104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52 이거 계산해보면 104 나와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의 절대값 크기이기 때문에 루트 52의 제곱 플러스 104의 제곱 계산해보면 116.3 옴이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할 때 A의 제곱을 곱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에서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표시가 되겠는가?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공식에 의해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때 얘가 역률이 지상일 때에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진상일 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역률이 100%일 때 코사인 세타는 1이 될 것이고요.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역률이 100%일 때 1과 0을 대입해보면 전압변동률은 P가 되겠네요. 이 P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1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15kVA 3000대 200의 변압기의 1차 측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일 때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인가? 근데 얘가 1차 측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이다. 1차 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퍼센트 저항은 공식에 의해서 10V제곱 P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이고요. V의 단위는 선간전압으로 단위가 킬로볼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10 곱하기 자 얘네들의 R이 뭐예요? 1차 측이니까 전압도 1차 측에 대한 전압을 써야 되겠죠. 1차 측 전압 3000V입니다. 킬로볼트로 하게 되면 3kV죠. 그래서 3의 제곱이 되겠고요. P는 15 저항이 5.4 됩니다. 계산해보면 0.9%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10V제곱 PX로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10 곱하기 전압 3의 제곱 15 곱하기 6 되겠네요. X값이 6이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1%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를 P라고 쓰고 얘를 Q라고 쓰잖아요.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이고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P가 2이고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이다. Q값이 3%이다. 이 변압기로 역률 80%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세타의 값은 0.6 되죠. 그럼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0.8 더하기 3 곱하기 0.6 되겠죠? 이것은 1.6 나오고요. 이것은 1.8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3.4%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1.5% 적어볼게요. P는 1.5 리액턴스 강화가 3% Q의 값이 3% 부하의 역률이 0.8 코사인 세타가 0.8 그러면 사인 세타는 0.6 되겠죠. 앞선 역률의 경우 전압 변동률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역률이 앞선 역률 진상이다. 그럼 이때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여기가 진상이면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Q 사인 세타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1.5 곱하기 0.8 빼기 3 곱하기 0.6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0.6%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